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세였는데요. 다우는 조금 약했고 나스닥은 조금 강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번 달 말에 있을 FOMC 전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올 예정이죠. 그래서 7월의 물가지수는 시장에서는 전월보다는 연간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페드가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7월 물가 상승률이 너무 오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채권 수익률은 이런 지표 발표 전에 항상 오르는 경향이 좀 있죠. 오늘도 3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1.3%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하나 또 있죠. 바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예산안인데요. 우선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1조 달러의 인프라 지원 관련 예산이 현재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죠. 필리버스터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초당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정식으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예산안을 진행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공화당 반대로 인해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은 공화당에서도 다수가 합의를 하고 있는 1조 달러의 예산안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이 이후에는 이 1조 달러 예산안에 빠져 있는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을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해서 민주당 자력으로 통과를 시킬 계획입니다. 예산 조정 절차는 필리버스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현재 상원은 50대 50으로 동률이지만 상원에서 투표가 동률이 될 경우에는 부통령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자력으로 예산 조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죠. 참고로 첫 번째 트랙인 1조 달러 예산안에는 85억 달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 예산만 포함되어 있고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제 모두가 바라고 있는 7,500달러의 전기차 지원금을 비롯한 총 1,700억 달러 이상의 전기차 관련 지원 예산이 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는 매우 큰 호재죠. 덕분에 오늘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섹터가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엄청나게 상승 중인데요.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프라 법안 세수 충족을 위해 제안되었던 암호화폐 관련 세금 법안 등이 수정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는데 솔직히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도 지금 더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건 다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고 얼마 전 있었던 이더리움의 메이저 업데이트인 런던 하드포크가 최초의 계기가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토대로 저항선을 뚫고 나니까 저항 매물이 없어서 오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저항 영역에 걸릴 텐데요. 다음 저항 영역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47,000달러에서 49,000달러 사이 정도가 이전에 지지 영역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이 다음 저항 영역까지 쉽게 뚫어낼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올지는 단기적으로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모더나는 정말로 투더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코로나가 델타 변이로 인해 다시 확산 중이고 또 호주에서 모더나 백신의 사용이 승인되었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화이자도 승인이 되었거든요. 한마디로 델타 변이 확산, 호주 승인 이거는 화이자도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주가 상승률은 아예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런 거 다 핑계고 현재는 모멘텀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불러오는 모양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나 제가 비교를 했지만 예전 테슬라 S&P 편입 당시의 모습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더나는 현재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냥 관심을 끄고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샀었던 팔란티어와 후보TV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두 개 기업 모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는 내일 장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하고요. 팔란티어는 목요일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두 기업의 차트 패턴은 거의 같아요. 5월 초중순에 바닥을 찍고 이후 강력하게 반등을 했다가 상승분의 절반 정도 조정을 거치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양.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죠. 지금 혁신 성장 중소형주 중에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가 꽤 많아요. 그런데 아마 향후로는 이 조정 구간을 발판 삼아서 다시 뛰어오르는 기업과 그대로 다시 바닥으로 추락하는 기업 두 가지로 나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로 이번 분기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두 개 기업은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장면인데요. 단 주의해야 될 거는 실적 발표 직후가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발표 직후에는 비이성적인 거래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워요. 레모네이드가 지금 딱 그렇죠. 실적 발표 직후에는 비이성적인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가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듯 했지만 오늘 다시 위로 올렸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한 1주나 2주 정도 좀 여유를 가지고 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 소식이 많기 때문에 바로 테슬라로 넘어가서요. 테슬라는 오늘 인프라 예산안 관련 뉴스로 인해 장 초반에 강하게 오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3%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력의 힘이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어서 빨리 중력권을 벗어나야지만 이 700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프라 관련 예산안 통과 가능성 이외에도 또 하나의 호재가 있었는데 제프리가 목표 주가를 올렸죠. 제프리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700에서 850달러로 그리고 투자 등급을 홀드해서 바이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레거시 OEM들처럼 자신들의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거시 OEM들보다 훨씬 높은 마진율을 거두게 될 거란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거는 뭐 제 채널에서도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유죠. 네, 그리고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짓기 전에 인도의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도의 살인적인 수입차 관련 관세를 낮춰주기를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율을 60%에서 40%로 그리고 4만 달러 이상의 전기차는 100%에서 60%로 낮추는 계획을 얘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 테슬라가 다음 공장 후보지로 인도를 선정을 한다면 아마 당장은 인도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목적일 것입니다. 인도는 지리상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정중앙에 있는 물류의 황금 지역이죠. 또한 인도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기차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인도 내수용으로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 않겠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분명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큰 전기차 시장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에 공장을 짓는다면 그거는 몇 수 앞을 내다본 포석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번 7월 중국 내 판매량이 발표가 되면 분명 이런 기사가 나올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중국은 각 분기의 마지막 달에 내수 물량에 집중하고 각 분기의 첫 번째 달은 수출 물량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난 6월과 비교하면 7월의 판매량은 3분의 1 토막 정도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언론은 이거를 또 헤드라인으로 쓸 거고 또 거기에 속아서 파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그것과 거의 비슷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이오닉 5가 테슬라를 제치고 7월 판매 1위를 했다는 건데요. 테슬라는 7월에 한국의 물량을 거의 배정을 안 했습니다. 겨우 22대만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비교를 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재고 물량 부족을 고려해 판매 기간을 한 달 더 늘려서 6월, 7월로 비교해도 아이오닉은 7,460대, 테슬라는 4,880대가 팔렸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이 국산 브랜드로 넘어오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비교를 하려면은 분기별로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6월, 7월로 묶어서 비교하는 게 지금 제가 주말에 올렸던 영상에서 언론들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또 언론 조작을 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뉴스입니다. 7월에 한국에 테슬라가 22대가 들어왔는데 6월, 7월이라는 기간 설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기간 설정이죠. 그리고 그런 기사에 속는 사람이 꼭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봐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판매량이 1위라고 호들갑 떨던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식한 걸 모르면 다른 사람이 무식해 보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인생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기가 베를린이 사실상 생산을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얼마 전 촬영된 영상을 보면 모델 Y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심지어 이게 몇 주 전에 찍은 영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가 베를린은 현재 최종 허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테슬라는 실적 발표에서 여전히 올해 안에 가동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어서 빨리 가짜 환경단체들의 방해에서 벗어나서 최종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가동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가 텍사스는 진행 상황이 좀 더 빠릅니다. 기가 텍사스는 이번 주에 모델 Y의 첫 번째 테스트 생산이 실행될 예정인데요. 이거는 페인트까지 다 칠한 완전한 모델 Y의 테스트 생산입니다. 다만 법적 문제로 아직은 도로에선 달리지 못해요. 그래서 테슬라의 내부 목표는 10월 초에 초기 생산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가 텍사스도 사진이 여러 장 찍혔는데요.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차를 생산하기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별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기가 텍사스는 정말 10월 중에 오픈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시장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오늘은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조금 숨죽인 하루 같은 분위기였는데 아마 내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시장의 움직임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죠.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